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을 지금 병원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단식하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여론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우선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체포동의안일 겁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체포동의안 통과되면 통과되어야 한다. 통과되어야 한다가 가결돼야 된다죠. 44.2%. 네. 체포동의안 통과되면 안 된다. 49.8%로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합니다. 팽팽하고요. 또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토마토가 두 번 나왔죠. 네.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 38.9%,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42.3%.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지금 단식 여론조사 있군요. 그렇습니다. 계속 예.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네. 이재명 단식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항이다 49.3%, 약 50%입니다. 당내 사퇴 요구 또 체포 동의안 대비다 39.6%, 약 40%니까 5대 4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6일, 18일, 16일부터 18일까지 네. 3일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자, 사퇴해야 한다 46%, 유지해야 된다 45.8%로 불과 0.2%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여론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체포 동의안, 또 단식,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결론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싸움이다. 네, 반반 네. 싸움인 거고 좀 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전에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9월 16일, 네. 17일 조사 여기서 이제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물어본 거 있잖아요. 중도층이 찬성 36.3%, 반대 35.4%. 그냥 반반이에요.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예. 중도층을 좀 보면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이 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훨씬 더 이제 찬성이 많이 나오고 민주당 네. 지지층 반대가 많이 나올 나오는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진짜 팽팽하다. 모든 여론조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전에 이재명 단식에 대해 이재명 네. 대표 단식에 대해서는 5대 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식이 조금 더 그냥 단순히 방탄용이 아니라 명분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어제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2100자거든요. 제가 한겨레에 4주에 한 번씩 칼럼을 씁니다. 정확하게 네. 2100자 써요. 예. 아무리 짧아도 3시간 걸립니다. 이거. 아. 그리고 뭐 길면은 고민하면은 반나절에서 하루 걸리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금 누워서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언제 썼나요, 이거? 2100자를.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단식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사실 허물어 버렸어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겠다 이런 걸로 명분을 했는데 이게 딱 올라가니까 야 이거 언제 쓴 거야? 이거 결국 방탄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여론 물어보면은 훨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왜 때문에. 그 정도로 악수를 돋느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배종찬 소장님, 그 SNS 네. 어제 했던 내용까지 자, 좀 이 영향을 좀 미칠까 보십니까? 오늘 이제 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뉴스킹을 들으시면서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뭐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렇죠. 그게 뭐 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결이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이 그럼 난 그냥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그냥 난 가결 던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이 정말 우직근하면서 4분 5일 6분 7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이겠죠. SNS에 그 글 쓴 게 김준일 대표님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는 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글의 어떤 이 작성하게 된 정도의 그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또 다른 차원일 테고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제 이 저항하면서 또 지적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방문했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내부 이탈을 차단시켜 버렸다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제 곧 실시될 이 표결은 거의 뭐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탈표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여론 분석으로 보면 토탈 28표가 이탈하게 되면 가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표가 이제 분석이 나온 거는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모든 게 참석해서 그분들이 가결했을 때 가정한 겁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2표 정도가 지금 뭐 부결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정의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뭐 민주진보연합 뭐 선거를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30표 정도 나와야 돼요. 그걸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라면은. 근데 지금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명계들의 압박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결표 던져야 된다라는 게 좀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방한 것이 친문 계열들한테 좀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가 만약에 가결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조금 이재명 대표의 이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냥 일단은 좀 부결시키고 다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여론을 있더라고요. 떠나서 당내 의원으로서 그 당의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류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예민해. 만약에 예를 들면 가결이 될 경우에는 당이 이제 폭발 지경의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은 좀 봉합을 차라리 부결을 해서 봉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기류까지 좀 있어서 표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든 당의 분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부결이 돼서 이제 뭐 당대표 쪽을 유지한다라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진 않겠지만은 당내 지지자들이 색출 작업 지금 벌일 겁니다.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미 여성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 지지자들 사이트에는 지금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103명이 부결을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거를 인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에 의원실이나 의원이 직접 답변을 한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근데 아직 답변을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결 던졌다라고 해서 색출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게 당에 엄청난 분란이 될 테고 만에 하나 가결이 돼가지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아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지 않아야 된다를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분란이 생길 테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꽃놀이패다.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나쁠 게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곧 있을 강서구청 보궐선거 있거든요. 그렇죠. 또 저희 좀 전에 장혜찬 최고하고도 뭐 저 인터뷰를 해보면 다음 선거 특히 보궐선거든 다음 총선이든 이게 부결이 된다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총선과 또 강서구청장 선거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조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할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은 좀 느슨한 성격의 유권자들은 대거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식과 또 체포동의안 부결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훨씬 더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호소문을 오히려 올려놓을 정도라면은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봐야 방향이 되겠죠. 달라요.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길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가 46%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5.8이니까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중도층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
계속 대표직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파를 하려면 사실은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건데 네.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결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안 그러면은 예. 지금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다면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이 큰일 나겠다.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자초되는 거 아니냐. 그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또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60대나 7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강서구 유권자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투표소에 갈 수도 있고 아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은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많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총선은 좀 더 시간이 많이 남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것과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거치나 또는 향후의 사법적인 재판 결과나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주겠죠. 자, 또 다른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한덕수 총리 해임안 오늘 또 표결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일종의 이제 패키지 투표처럼 지금 돼버린 두 개 것 같이 같아요. 합니다. 네, 예.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민주당이 다수니까요. 예, 민주당이 다수이기도 과반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뭐 이게 뭐 독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거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약간 이제 조금 부글부글 끓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강하게 이 부분은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해임 건의안은 뭐 통과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네. 통과가 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 없었나요 이때까지? 예, 예. 그러니까 예, 발의가 된 적, 지금까지 총 8번을 예. 발의를 하겠다. 아니면 예. 실제 발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데 예. 이게 통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예. 그 관련해서 그때 이제 그 누구였죠? 이완구 이완구 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거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이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권 들어와서 참 역사상 처음이 많이 붙는데 예.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자, 오늘 국회 아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국정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자, 지금 예. 바로 소개를 해드리죠. 바로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발표된 조사 결과들은 조금 내려온 결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내려왔었다가 다시 또 올라갔었다가 다시 조금 더 내려오는 네. 그런 현상인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5.5%로 직전 조사보다도 하락을 했고요. 네. 부정평가는 61.8%로 직전 조사는 그래도 50%대였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61.8%로 60%대로 올랐었어요. 올랐었고.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예. 다른 조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뭐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은 변화가 있느냐 응답자 특성을 보면은 네. 주로 TK나 PK 조금 그다음에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그러니까 이 60대 70대 이상과 TK, PK는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지지 긍정하는 그렇죠. 쪽이죠. 그러니까 큰 예. 변화는 아닌데 왜 지지층에서 이탈을 했을까? 이게 이제 뭐 홍범도 그다음에 이념 전쟁 그다음에 최근에 뭐 2차 개각 이런 내용들이 또 이균용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도 부분적으로 포함됐을 수가 네.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도 지금 싹 그렇게 여론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일련의 이제 누적돼 왔던 것들의 피로감. 그러니까 TK, PK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지지는 하는데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와그라노, 와이라노 예. 하는 정서가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올해 첫 20%대 지지율 나왔습니다. 오늘 건 좀 달리 또 나온 것도 있지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좀 떨어지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배종수 장님께서는 조금 이념 전쟁이라든지 개각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동의하시는 겁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35대 60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그거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장사예요. 그거가 뭐 기준점이라고 100%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착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장관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 어떻게 이런 분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임명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연일 지금 법을 몰랐다. 법을 좀 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직무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법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법을 몰라서 법을 어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를테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체제 시스템을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쿠데타를 옹호를 하고요. 12.12 쿠데타. 그리고 매국노를 옹호를 합니다. 이게 본인의 직하고는 전혀 지금 반대되는 방향이에요. 여성가족부 장관 지금 2012년에 위키트리 유튜브에서 한 얘기잖아요. 뭐 이제 필리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강간범 사실상 아기도 낙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보냈어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하고는 정반대되는 것들만 뭐 유인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좌파 우파 갈라가지고 이제 뭐 선별적 지원 화이트리스트니 블랙리스트니 최근에도 이제 특보 시절에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왜 그 예술인들 지원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하고는 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아무리 뭐 진영으로 나뉘어도 상식적으로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저쪽 진영에 소위 말해서 반대 진보 진영에서 공천받아가지고 온 철새 같은 사람들 빅텐트라고 막 받지 마라라는 일종의 시그널 경고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김기현 대표의 행보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연일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인재 영입하고 있고 있는 건데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토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김기현이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이거는 용산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이제 초유의 관심사는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다라면은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비대위원장 아니면은 공관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지금 뭐 얘기가 벌써 얘기가 돼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정가에 돌고 있습니다. 정가예요. 그래서 벌써 국민의힘에는 김한길 의원의 전 의원의 줄을 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수도권 쪽에는 특히 강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를테면은 당대표직을 순순히 내려놓을지 순순히 내려놓으면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버틸지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그 만약에 버티게 되면은 최고위원들이 4명이 사퇴를 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시즌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김병민, 장해찬, 조수지 이런 사람들이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또 던져야 되는 이런 내분이 벌어지지. 근데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본인은 꿈이 크다라는 거예요. 대선까지 이번 총선을 잘 치르고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확 주저앉을 경우에 이제 그런 나약한 정치인 이것도 당대표 된 것도 본인이 이게 뭐 이제 용산 도움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상 그게 맞고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좀 이제 요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은 굉장히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김기현 대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부터 굉장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영입하고 양양자 의원하고도 접촉을 하고 이렇게 강폭 외연 확대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까지 닿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윤심 눈치를 봐가면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운신폭을 넓히는 건데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가 들어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2016년에 옥새들고 나르샤 같은 사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천이 어디 쪽이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총선 성적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명 비명 간에 피 터지는 대전쟁이 벌어지느냐 또는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 이 친윤 비윤 사이에 또 피 터지는 전쟁이 또 시작되느냐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당 지도부가 또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공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공천 과정은 결국 선거 파멸이에요. 네. 그러면 당 지지율도 한 10% 정도 내지 8% 정도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 핵심 측근에서 그건 그렇게 이 설계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잘 어떻게든 절충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들은 많은 얘기가 용산에서 차출된다. 그 행정관들 한 30여 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 영등포 쪽에 출마할 수도 있다. 강남이나.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 얼굴을 갖고 이제 출마를 하는 건데 이게 유리할지 공천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파열음이 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나와서 험지에 출마를 한다. 네. 뭐 이렇게면은 뭐 팽팽한 곳에 출마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편안한 곳 있잖아요. 강남 뭐 이런데 네. 뭐 네. 영등포에도 어쨌든 상당히 지금은 이제 저 김민석 의원이 있지만은 네. 예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이제 가져갔고 이제 금융권 좀 부자들이 좀 많이 네.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분당 갑으로 지금 가겠다 네, 이런 썰이 안철수 있어요.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 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싸울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파열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리 와라. 그래서 본인을 좀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유해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도 좀 험지로나 아니면은 좀 이런데 상징성이 있는 데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검사들이 좀 쉽게 검사 출신들이 쉽게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되게 지금 양당이 모두 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공천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공천이 파열음 난다면 안 좋다는 거죠. 당에다가. 공천은 이제 공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김기현 대표가 의중이 실린 공관위원장이 들어설 것이냐 예.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설 것이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저기 뭐 김한길 대표 네. 뭐 이런 분들이 공관위원장 썰까지 있다라는 게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주도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할까? 김기현 대표한테 줄 쓴 사람들 지난 대표 선거 되게 많거든요. 의원들.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다 예. 나가가지고 나경원 의원 막 성명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건가요, 김기현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직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파열음이 지금 예고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 상황 추석 끝나고 나오겠네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파열되는 네. 순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파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면은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바라지는 안 않을 될 것이다. 것이다. 그만큼 그렇게 가지 해서는 않을 안 되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윤심이에요. 근데 어차피 윤심이라면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차출되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 인사들을 얼마만큼 잘 섞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느냐. 그게 김기현 대표의 역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 뚱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찬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